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지난번 더 잘하려고만 하지 마라, 다르게 생각하라 챕터에서 우리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죠. 이름, 색깔, 형태로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 다르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서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강렬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고객의 마음에 강렬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새로운 컨셉을 만들고 싶다면 차별화, 세분화, 집중화에 공략하라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냈을 때 결국에는 완전 다른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였죠.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유명한지를 살피고 보면 그 브랜드, 제품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컬러, 색깔,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챕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좀 안도가 되는 챕터의 제목이었죠. 더 잘하려고만 하지 마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막 무언가를 엄청나게 다 잘하지 않아도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번에 다르게 생각하는 건 현장에서 하라고 지난 챕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챕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라.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아라. 모든 경영관리의 문제의 60% 이상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현장에서 생각하고 학습하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안에서 전문 능력을 익히며 업무 실적을 쌓고 상대에게 신뢰받는 자신을 만들어라. 사사키 나오이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에서. 세계적인 제약회사 화이지의 전 CEO 존 맥키는 회사 경영 상태나 문제점을 파악할 때 남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회의실이나 집무실에 앉아 보고받는 것보다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회사의 실정과 직원들의 고민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직원을 만나면 스스럼 없이 다음과 같이 묻곤 했다.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혹시 그 일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를 탄 그는 한 직원을 만났다. 그 직원은 한 지역에서 페니실린의 2월 주민을 담당하는 관리자였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뒤 맥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 지역에 페니실린 2월 주민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 처리됐나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그 관리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이렇듯 맥키는 보고서가 아닌 현장과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영 전반에 관한 현안과 문제점을 꼼꼼히 챙겼다. 아무리 획기적인 방안이라도 현장을 모른 채 책상에만 앉아서 전략을 짜거나 기획안을 만든다면, 그래서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자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책상 앞에서 지도만 펼쳐놓은 채 난 지도 보는 법을 알아! 라며 현장보다 데스크에서 지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장이 공식대로만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장은 짜인 공식보다 변수가 훨씬 더 많은 법이다. 그러므로 변수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지시만 내리면 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종이 위에 적힌 화려한 문구나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현장으로 가라.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아라. 그래야만 생각처럼
일이 술술 풀린다. 현장에서 본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라. 너무 피곤하군. 오늘은 온종일 방에서 뒹굴면서 쉬어야겠어. 라며 꼼짝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분명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개운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렇다. 쉬겠다며 들어누웠지만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이 되려 피곤해진다. 우유통에 빠진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는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보여준다. 어느 날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두 개구리는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발버둥 쳤지만 매끈한 통 안은 발 디딜 곳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움직일수록 힘만 빠질 뿐이었다. 그중 결국 한 마리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통 속으로 가라앉아 죽고 말았다. 하지만 남은 한 마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쳤다. 그러자 어느 한순간 한쪽 끝에서부터 우유가 걸쭉해지더니 마침내 치즈로 변하기 시작했다. 쉬지 않고 헤엄을 친 게 우유통을 휘젓는 셈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죽어라 헤엄쳤던 개구리는 굳은 치즈를 발판 삼아 무사히 우유통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현장에서 원리를 터득하고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문서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문서에 적힌 숫자의 함정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 상품 판매율이 200%라고 할 때 200이라는 숫자에 현혹돼서 자축하는 사람은 숫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예컨대 200이라는 숫자가 가격 단가를 대폭 낮춰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 매출액이나 수익률은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장을 아는 사람은 이런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지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개인과 기업의 공통점은 문서가 아닌 현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들은 5년이나 10년을 주기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면서 창업 초기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 애쓴다. 그만큼 현장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동맥경화에 걸린 비대한 공룡으로 조직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밖에. 그런 점에서 제2의 창업서 언어는 조직의 적절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면 결국 굳어질 대로 굳어지게 된다. 그 결과 몸의 근육이 긴장하지 않아 경직되게 되고 기업은 현상 유지에 급급해하거나 경쟁에서 조금씩 밀려나게 된다. 조직이 실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는 바로 현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현장 근무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이건 개인이건 현장 근무 비율이 높아야 한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움직이고 의사소통하며 문제점과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을 순시한다면서 사전에 일을 알려주고 어깨나 두드려주는 방문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발바닥이 부르트게 돌아다니는데도 겉모습만 보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발만 아프고 힘들기만 할 뿐이다. 현장에 다녀와서는 보고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실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동료와 잡담을 일삼거나 피곤하고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장과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결코 피곤할 수 없다.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서 현장을 찾는 이유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장수하려면 항상 운동하며 살아야 하듯 기업이나 비즈니스도 결국 현장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중요하다. 실속 있는 현장 방문을 위한 3가지 원칙. 일단 움직여라. 실수는 나중에 고쳐라.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이자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늘 강조하는 행동 철학이다. 무조건 현장으로 향하라는 말과도 같다. 현장에 직접 가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과 접촉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선 안 된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현장에 가라,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식의 말은 많이 한다. 그런데 막상 하는 것을 보면 원님 행차일 뿐이다. 특히 임원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뿔나팔을 불며 원님 행차요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며 현장에 가서 악수 한번 하고 사진만 찍으면 끝이다. 이런 행동은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겉멋만 잔뜩 부리는데 무슨 의사소통이 되겠는가. 매출이 떨어지고 꼴찌를 일삼는 조직일수록 현장은 요란하기 그지없다. 플랜카드에는 씩씩하다 못해 무모하게 그지없는 구호와 목표 일색이다. 현장은 치열한 경쟁과 생존이 걸린 정글과도 같다. 그러니 구호나 외치고 있을 여유는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점이 경쟁력인지 파악하는 데 있어 요란한 형식과 이벤트는 전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도요타 자동차의 조 후지오 회장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해결해놔야 한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것, 꼭 봐야 하는 것,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실속 있는 현장 방문을 위해 다음 3가지 원칙을 고수하였다. 혼자서 가라. 30분 이상 한 곳에 머물러라. 현장의 모습을 반드시 기록하라. 현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면 조용히 혼자서 가라. 현장을 방문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지키는 원칙은 바로 혼자서 가는 것이다. 예고 후 직원들을 대동해서 가게 되면 현장에서 준비하느라 정작 고객 응대라는 본질에 충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인위적인 모습만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리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는커녕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실제 모습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어리석은 짓마저 저지를 수 있다. 그 때문에 나는 항상 예고 없이 혼자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곤 했다. 말했다시피 이는 잘못된 것을 찾겠다는 암행 차원이 아닌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요란한 방문은 눈을 가리는 안대 효과만 날 뿐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만나고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많은 CEO와 비즈니스맨들이 현장에 자주 간다면서도 현장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직원들이나 상권 책임자를 대동하는 것은 그들이 개선해야 할 점을 의도적으로 숨길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도 같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허세뿐인 방문은 지양해야 한다. 현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면 조용히 혼자서 가라.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저 왔습니다! 라며 떠들 필요가 없다. 조용히 들러 현장을 보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관점에서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다. 30분 이상 머무르며 현장을 직접 보고 배워라. 현장을 방문할 때 내가 지키는 2번째 원칙은 30분 이상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마치 선거에 나온 것처럼 간단한 인사치레만 하거나 잠시 머물다가 현장을 떠난다. 소위 현장이 정답이고 교과서라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변화 혁신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매장에 들러서 30분 이상 머무는 원칙을 준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0분인가? 최소 30분은 한 곳에 머물러야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깨우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매장을 불시에 방문했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직원 모두가 깜짝 놀라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마침 그곳에 거래처 사장도 있었는데 그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매장을 제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TV 코너로 가서 의자에 앉아 일부러 TV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는 척했다. 그런 모습이 불편했는지 거래처 사장과 영업 책임자인 부장은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라며 내 주위를 맴돌기만 했다. 사실은 빨리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태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지점장까지 와서 내 눈치를 살폈다. 그때 마침 노부부가 드럼 세탁기와 양문형 냉장고를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일본 영업부장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설명을 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부장이 그들을 친절하게 문 밖까지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즉시 부장을 불렀다. 저 고객들은 왜 제품을 사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예. 그분들은 따님이 석 달 후 결혼하는데 혼수로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려고 왔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도 이미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분 이상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던데 그분들은 어디에 사는 누구죠? 예?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연락처는 받아두셨나요? 아닙니다. 다음에 꼭 들른다고 하시기에 제 명함만 드렸습니다. 제품 카탈로그도 함께 갖고 가셨으니 꼭 다시 들르실 겁니다. 그렇군요. 20분 이상 설명했는데도 고객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군요. 앞으로는 고객의 조남이나 최소한 연락처라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다음에 신상품 정보나 초청 행사 등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도 각종 전단이나 광고 선전을 하여 매장 방문을 부탁하는데 정작 정확한 위치를 알고 직접 찾아오셔서 20분 이상 상담을 한 고객의 이름도 몰라서야 어찌 고객관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품을 팔기 전에 고객을 공부하고 고객과 지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고객 정보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미션을 주었다. 예컨대 길을 묻는 고객이나 구경만 하는 고객이라도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고 고객의 특징을 파악해 가망 고객 카드를 만들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은 자기 업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만일 내가 30분 이상 머물지 않고 그냥 왔더라면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커뮤니케이션 역시 정확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장을 반드시 기록하고 분석하라. 현장을 방문할 때 내가 지키는 마지막 원칙은 현장의 모습을 반드시 기록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물류 시스템의 변화 역시 현장 기록을 통해 이루어졌다. 물류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기획부서의 판단과는 달리 계속된 고객들의 불만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밖에 없었다. 실제로 신문을 속이고 배송기사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자 문제점의 공유는 물론 개선책도 즉각 나왔다. 이렇듯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월마트의 전 CEO 샘 월튼 역시 나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싶다면 직원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답을 알 것이다. 또한 그는 근무 시간의 90%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직원 및 고객들과 교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이런 모습은 고위 임원들에게 일주일에 2, 3일은 매장을 둘러보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경쟁사 매장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서 매장 안의 모든 소리까지 녹음해서 분석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때 그의 별명은 훔쳐보기 대장이었다. 그만큼 현장을 자주 찾고 기록하며 분석하여 늘 경쟁사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임에도 기획 의도와 달리 효율이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바로 현장의 실천력 때문이다. 프로세스를 만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단이 점검하고 경험하는 것이 많은 일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얽혀버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리더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부하 직원이나 해당 실무부서의 뒤통수를 치고 혼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장과 진정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이자 언제, 어디서도 경쟁 우위에 서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다. 현장을 기록하여 다시 보게 되면 기록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었던 문제점 역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생생한 현장을 직접 화법, 즉 기록으로 보여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Winning Habit, Activity Tips. 고객은 항상 현장에 있다.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라. 현장에 갈 때는 불시에 혼자서 가라. 30분 이상 한 곳에 머물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라. 현장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개선점을 찾아라. 이렇게 오늘 우리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아라 챕터를 마무리했네요.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지난번 챕터에서 얘기했었던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현장에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우리가 생각한 방법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또 이번 챕터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같이 영상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감명 깊게 느끼셨던 부분들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